안녕하세요. 저는 40대 결혼 6년차 여성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저희 꿈이었는데요. 그런 저희 부부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시어머니와 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남편과 저는 대학교 때 만나 8년 가까이 만났는데요. 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하고 싶었지만 그때 당시 결혼하지 않았던 아주버님이 있어서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형이 먼저 결혼하고 그 뒤에 아우가 해서 사람들 보이기도 좋지. 니들이 먼저 결혼하면 형 차면이 뭐가 되겠니? 너희들은 오래 만나기도 했으니까 돈 모은다 생각하면서 형 먼저 가게 길 좀 터줘라. 워낙 큰아들 사랑에 지극하신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저희는 남편의 형이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시할머님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죠. 아직도 여전히 만나는 여자도 없는 큰 손주의 결혼을 기다리기보다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는 작은 손주의 결혼이라도 보고 싶다는 할머님의 요청에 시어머님은 어쩔 수 없이 저희를 먼저 결혼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와 아주버님이 결혼할 때까지 한 번씩 제게 하셨던 말들은 모두 칼이 되어 저의 가슴을 베곤 했습니다. 특히 아주버님이 승진이 안 되기라도 하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남편을 향해 혀를 차곤 했는데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늘 같은 소리 반복하시곤 했습니다. 자고로 집안이 대대손 돈 잘 되려면 장남이 잘 되어야지 차남이 잘 되어봤자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면서요. 그런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나 남편은 마치 주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죠. 남들은 둘째 아들이 잘 나가서 좋겠다 하는데 그런 속 없는 말이 어딨냐? 애미야 안 그러냐? 누가 뭐래도 우리 집 기둥은 큰아들 아니냐 말이다. 그때 할머님만 건강했어도 니들이 먼저 결혼을 안 했을 텐데 말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혼자 저러고 있진 않았을 거란 말이지.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큰아들 사랑이 대단한 건 역시 돌아가신 시할머니의 영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시아버지께서는 시할머니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고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결혼했을 때 역시 시할머니께서는 다른 자식들과 다르게 더욱 시부모님을 챙기고 아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큰아들과 결혼해서 그 시절에 당연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집살이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니 오히려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에서도 받지 못한 귀한 대접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가 시할머니보다 더욱 무섭게 가족들을 혼내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집을 와서 처음으로 목소리에 힘을 줄 수 있었던 시어머니께서는 무조건 집안의 기둥은 큰 아들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었죠. 시어머니의 논리는 참으로 기가 막히곤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아주버님의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저희 부부가 먼저 결혼을 했기 때문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렇게 저희가 결혼하고 6년이 다 돼서야 아주버님께서도 정말 늦은 나이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이유 없는 저희 부부에 대한 원망이 사라질 수 있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아주버님의 결혼과 동시에 저희 부부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아주버님께서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처음으로 모든 가족이 함께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식구를 맞아 저와 어머니께서는 열심히 음식을 마련했지요. 새아가 음식이 괜찮니? 너는 먹는 것도 어쩜 이렇게 곱니? 누가 봐도 큰아들과 결혼한 여자 같구나. 나도 옛날에 결혼했을 때 어딜 가나 큰아들과 결혼했냐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었다. 아가야, 너도 나처럼 복이 얼굴에 가득한 걸 보아하니 우리 큰아들이 앞으로 승승장구하겠구나. 저도 어렸을 때 매일 큰아들한테 시집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친척 어른들께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어머니. 동수가 왜 이렇게 빨리 결혼했나 했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좋으시니까 얼른 시집오고 싶었나 봐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를 보시고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빨리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형이 잘 되도록 길을 터줘야 하는데
동생이란 것이 혼자 잘 나가겠다고 바리케이트를 쳤다고 하셨어요. 그 말 끝에 저는 할머니께서 원해서 한 결혼이지 저희도 그때 막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었어요, 어머니.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힐끔 쳐다보시더니 주방에서 음식이나 가져오라고 하시더군요. 왜 우리 와이프한테 그래요, 어머니는? 진짜 일찍 시집와서 집안일 다 도와주고 그 덕에 어머니가 좀 편해지셨어요. 여보, 이제 큰아들 그렇게 소문대로 장가 보냈으니까 우리는 손 좀 놔. 형수님이 며느리 역할 하실 거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말에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감히 형수님한테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구느냐고요.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결국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그만들 하라고 하시자 시어머니께서는 그제야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와 형님은 어느새 사이가 좋아져서 자주 만나고 쇼핑도 다니고 하셨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는 제가 모시고 나가려고만 해도 아서라 큰 며느리도 아닌데 네가 왜 나서냐? 라고 하시곤 했는데요. 결국 정말 시어머니께서 원하시던 큰 며느리를 얻었으니 무척이나 행복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더욱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저희를 바라보시게 되었습니다. 결혼 6년 차로 임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 부부의 고민은 양가 부모님 모두 알고 계셨죠. 둘째야, 너 이번에 그 뭐냐? 인공 시험관? 뭐 그거 한다고 하지 않았니? 네, 맞아요, 어머님. 그런데 이번에는 하지 않으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게 그렇게 여자 몸을 아프게 한다더구나. 그렇게까지 해서 애를 낳았겠니? 네 몸 상하잖니? 그래, 안 한다니 다행이구나. 나는 지난번에 네가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 싶어 전화를 했는데 안 하는구나. 알겠다. 저는 평소 저희 부부에게 이세 계획에 대해 물어보지 않으셨던 시어머니께 갑자기 인공수정에 대하여 물어보시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걱정이 되어 물어봤다는 생각에 감사하기까지 했지요. 시어머니께서 정말 왜 물어보셨는지 그 진심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루는 아주버님과 우리 부부 그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주버님의 나이가 있는 만큼 형님이 인공수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형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형님, 어머니께서 그거 안 좋다고 꼭 그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낳아야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6년째인데 아이가 안 생겨서 고민하고 있다가 어머님께서 제 몸 생각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형님도 아직 젊으신데 바로 인공수정 준비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보면 어떠세요? 동서랑 내가 같아? 나는 큰아들 며느리잖아. 어머니께서 나한테 아이 잘생기게 해주는 한약이며 음식이며 인공수정 병원까지 직접 알아보고 알려주셨어. 돈도 보내시고. 동서는 결혼 6년 차인데 아직도 어머님은 잘 몰라?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말이야. 형님의 말에 어이가 없더군요. 분명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몸 생각해서라도 인공수정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형님한테는 아이 낳으라고 먼저 알아보기까지 했다니 기가 막히더군요. 그런데 저와 형님의 이야기를 듣던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제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네가 큰애랑 같냐고 하시면서 집안에 큰아들이 자식을 낳아야지 둘째가 낳으면 뭐하냐고요. 만에 하나라도 큰애가 아이를 낳기 전에 둘째 네가 임신이라도 덜컥 해봐라. 그러면 세상에 형의 자식이 동생 자식에게 형, 누나 라고 불러야 하지 않냐? 이런 거지 같은 족보가 어딨냐? 너는 큰애가 임신하기 전까지는 애 낳을 생각도 말아라.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형님이 임신하기 전까지는 임신하지 말라면서 제가 유일하게 잘한 일이 아이를 못 가진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그동안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제 마음이 북받쳐 울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둘째 아들이고 둘째 며느리라고 해도 어머님이랑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요. 어떻게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제게 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내가 너 언제 본색 보이나 했다. 내가 언제 낯이 발라서 안 나왔어? 네가 못 나왔잖아. 얘도 못 낳는 주제를 혼자 자격지심 느낄까봐 그것도 잘한 일이라고 칭찬했더니 어디 누구 앞에서 지금 이렇게 생난리를 치는 거야? 아주 못돼 먹은 것. 이라며 욕설을 퍼부시더군요. 정말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저 살면서 형 그림자라도 밟으면 형 앞길 막는다고 그렇게 저를 잡더니 이제는 저도 모자라서 이 사람한테까지 그래요. 그렇게 저희가 못마땅하면 저희를 차라리 보지 마세요. 이게 지금 어디서 건방을 떨어? 야, 이 자식아, 네가 지금 어머니한테 대들어? 어머님 말씀 뭐 토시라도 틀린 말 있어? 재수씨, 뭐가 그렇게 서운해요? 시어머니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재수씨가 아이를 못 낳은 것을 왜 어머니 탓을 해요? 그리고 언제 어머니가 낳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먼저 낳고 그 다음에 낳으라고 한 걸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가족 모임 자리를 시장통으로 만들고 말이야. 재수씨 그렇게 안 봤는데 다시 봤어요? 아주버님 말씀에 저는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주버님께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해서 인공수정 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첫째 아들보다 먼저 아이를 가질까봐 그런 것을 마치 제 걱정하느라 그런 것처럼 말했다고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요. 그러면서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아이 가질 준비할 거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와 남편은 그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도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모든 가족이 있는 앞에서 울고 소리를 지른 것이 역 마음에 걸렸죠. 더군다나 남편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과 다투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한 뒤에 시댁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주말에 시댁에 남편과 함께 가겠다고 하니 시어머니께서는 올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그렇게 생난리를 찍고 지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미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는 자식 꼴도 보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시어머니께서는 네가 그렇게 대드는 모습을 형님이 봤으니 큰애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불쌍하게 여기겠냐고 네가 한번 말해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남편을 향해 효도를 살아생전 단 한 번이라도 하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끝에 아직은 찾아뵐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네가 지금 이야기를 해봐라. 너 애를 낳을 거냐? 기어이 우리 집안 족보를 쓰레기로 만들 거냐? 내가 애를 낳지 말라고 했냐? 네 형님이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낳으란 말이 그렇게 섭섭했냐? 라고 물으시더군요.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제 입에서 형님이 아이를 낳기 전에 임신하지 않겠다는 말이 듣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희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이 선물로 준다면 저는 감사히 키워볼 거라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끝까지 네가 잘났구나. 알겠다. 라고 하시곤 끊으셨습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 다행히도 형님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도 모든 식구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형님이 빨리 임신하길 대신 바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먼저 임신하게 되면 저희 아이에게도 저희가 듣던 원망이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랬던 차에 형님의 임신 소식이 들리니 여간 반갑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에게도 그렇게나 바라던 아이가 선물처럼 와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이 무척이나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모두 같은 손주가 아니었습니다. 임신이라니? 세상. 그러면 첫째랑 얼마나 차이가 나냐? 가만 보자 같은 애야 태어나는 거냐? 너희는 생각이 있니? 아니 어떻게 벌써 그렇게 임신을 해? 니들은 핌도 안 하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분명 임신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핌이라뇨.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남편에게 조카가 생겼으면 조카를 이뻐하고 사랑해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덜컥 임신부터 냅다 할 생각을 하냐고 역정을 내셨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아무리 그러셔도 어머니 손주가 뱃속에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내가 언제 둘째나 손주 원했냐? 니들이 싸질러 놓고 왜 나한테 난리를 피우냐? 축하라도 해줘야 하냐? 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남편과 아주버님 둘 다 시어머니께서 낳은 자식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들에 남편은 할 말을 잃었고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축하가 아닌 비난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희는 오로지 저희 가족만을 생각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은 그런 저희의 생각조차 모조리 부서뜨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차마 입에도 담기 끔찍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쏟아냈습니다. 내가 그때 그러고 니들이 돌아간 뒤 많이 생각해봤다. 그래 니들도 결혼한 지 6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아이가 갖고 싶었겠냐. 내가 그 마음을 몰라줬다.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저희에게 사과를 하시기에 그 말 한마디에 저희 부부는 그동안의 소름이 쏟아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둘째 너희는 6년 동안 이렇게 둘이서 깨벗고 살았는데 꼭 애가 필요하냐? 형이야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졌으니 상관없다만 니들은 힘들지 않겠냐? 그래야 너는 일도 바쁘고 그러면 재수씨 혼자 독방 육아인데 재수씨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실 애 키우는데 돈이 엄청 들잖아. 그런데 한 집안에 그것도 동시에 같은 애 둘씩이나 낳는다는 것이 잘 생각해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눈치를 보더니 이내 듣고도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것 자체가 기가 막힌데 그 이유는 더욱 기가 막혔죠. 시어머니는 앞으로 아주버님 아이들이 커가는데 온 집안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자니 저희 아이에게 돌아갈 돈들까지 모두 아주버님네 아이에게 쏟아진다면 더욱 좋지 않겠냐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시어머니는 둘째야, 둘째 좋다는 것이 이런 거다. 무자식이 상팔자란 소리 들어봤지? 너는 진짜 시집 차렸다. 어느 시애미가 애를 낳지 말라고 하겠니? 너희 둘이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하면서 니들끼리 살아라. 그리고 매달 조금씩 조카 키우는데 보태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면 우리 집안에 판사, 검사 다 나오지 않겠냐? 네 형님이 워낙 똑똑하고 형은 말할 것도 없잖냐? 니들이 조카한테 지원을 팍팍 해줘라? 라는데 그 말을 들은 우리 아가가 듣고 있다고 생각이 들으니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애를 포기하라뇨. 어떻게 온 아이인데 저희가 얼마나 바란 아이인데 포기를 하고 조카한테 지원을 하라고 하세요? 그것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인데. 동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라니? 뱃속에 있는 우리 아가가 다 듣겠다. 말이 너무 심하네. 요즘 같은 세상에 집안에 아이가 많아봤자 서로 힘들어. 그럴 바에야 한쪽으로 쫙 밀어주는 게 좋지. 어머님이랑 나랑 아주버님이 다 깊이 고민하고 결정한 건데 왜 이렇게 난리야? 그러면 형수가 이를 포기하세요. 남편의 이 한마디에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 감히 귀한 손주를 포기하라고 하냐고 욕설을 퍼부었죠. 저와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께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시댁에 도움을 주었던 모든 금전적 부분들을 끊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그깟 돈 좀 준다고 유세 떤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 아니라고요. 저는 이제 남편의 부인으로 아이 엄마로만 살겠다고요. 어머님의 며느리를 그만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는 집에 있는 물건을 던지려고 하셨고 남편이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께서는 아주버님에게 정신 빠진 녀석이라고 하시고는 저와 남편에게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며 막아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우리 부부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며 한 번이라도 연락한 날에는 큰아들도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하셨죠. 시아버지의 단호함에 그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네는 더 이상 저희 부부에게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저희를 찾아오신 시아버지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너희 시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너희 형을 이렇게 만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그냥 모른 척 했다, 비겁하게.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 지켜주마. 너희는 그동안 충분히 잘했다.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희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끔씩 시아버지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의 사랑스러운 아기와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